대통령 출마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고, 자, 유죄 나오면 출마 못합니까? 설사 100만 이상의 형이 나오면 대선 출마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대법원에서 언제 최종 확정 판결을 하느냐인데 예. 통상 이제 3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뭐 다음 3개월이 아니라 한 달 안에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럴 경우에를 그러면 대선 거죠. 후보로 네. 등록을 해서 뛰고 있는데, 자, 그 상황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대법원이 그러면 결론을 해서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무조건 지금 파면이 되면서 60일 이내에 대선을 예. 치러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야, 얘 대선 못 치르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빨리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대법관이 한 명이면 가능하겠죠. 네. 근데 13명의 대법관이 같은 생각일까요? 맞습니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저는 그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그 공직선거법 위반 마찬가지로 윤석열한테 적용을 하면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이 그 공직선거법 위반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내 아내는 도이치모터스 때 손해봤다고 그랬어요. 우리 장모는 누구한테 10원 한 푼 피해준 거 없다 그랬어요. 근데 장모는 감옥 갔다 왔죠. 아내는 보니까 아내와 그 장모님은 23억 원 이상 수익을 냈다는 검찰의 의견서가 법원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검찰이 그 자료를 보고 작성한 거니까 그건 팩트죠. 그러면 당선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이걸로 처벌해가지고 다음 선거를 못 나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헌재 재판관이 저런 논문을 쓴 것 자체가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 제가 그때 내용을 어디 가서 그때 당시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 우리가 똑같은 행위를 당했는데 나는 그거 별거 아니야 뭐 별일 없나 보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난 그거 진짜 나 협박이라고 생각했어. 그 개인의 감정입니다. 그 개인의 감정을 판사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너 협박당한 거 그건 네 생각이고 난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너 왜 거짓말했어 라고 하면 넌 유죄.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죄가 되고 안 되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건 법적 안전성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골프 친 사진을 오렸어요. 열 몇 명 있는 거를 4명 사진만 오렸어요. 이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한 그것을 이재명이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했다. 판사가 얘기하면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네. 왜냐하면 그건 판사의 해석을 한 겁니다. 자기의 해석에 대해서 유죄라고 한 거예요. 1심 판결이 그래요. 보니까. 네. 제가 이재명 그 대표를 만난 적도 그 사람 편들 이유가 없는데 대북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는 제가 전체 기록을 봤으니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제가 전체 기록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판결문만 봤을 때도 판결문 내부에 모순이 있더라. 대북 송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때도. 근데 법원이란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죠. 이화영 2심 판결에서 대북 송금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서 했다라고 인정이 된 겁니다. 그게 2심에서도. 근데 마찬가지로 이 재판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2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잘 안 합니다. 1심 재판부가 많이 하는데 하라고 하는 건 이유가 뭡니까? 네. 공소 사실을 특정하라는 얘기는 그렇죠. 야 도대체 뭐가 범죄인데 이걸 유죄로 본 거야? 라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공안 사건이랑 특수부 사건은 2심에서 많이 뒤집어져요. 특히 예전에 소위 말하는 대검 중수부가 윤석열 본인이 했던 사건이 얼마나 많은 무죄가 나온지 아세요? 그분들 이를 지금도 박박 알고 있겠죠.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2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뒤집어질 확률이 꽤 있겠다.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 있습니다. 대북 송금 제가 틀렸으니까. 대북 송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판사가 전 뒤집을 줄 알았겠죠. 이화영의 뭐 뇌물이나 이런 거는 뭐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근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예전에 보면 2019년도에 본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일 때 대법원에서 그건 파기환송심이 나왔어요. 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것처럼 대법원에 가도 야 이거 2심 판결 잘못됐어 해서 다시 파기환송심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그냥 다음 주에 있던 거는 빨리 그냥 판결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 판결문은 지금 써져 있습니다. 네. 그 판사가 그 판결문 썼지만 법원 행정망에 올리지 않아요. 판결 시스템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선고가 나고 나서도 한참 있다 예. 하고 아마 이거는 되게 그 언론 국민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언론 설명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을 겁니다. 만들고 있을 겁니다. 지금쯤 아니면 월요일쯤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저는 오늘 재밌는 게 그냥 이거는 제 해프닝 뭐 제가 든 생각인데
이재명 삼성 회장이 예. 네. 이재명 대표를 만났잖아요. 네. 예. 1층까지 내려와서 로비에서 인사. 그러니까 전 그게 되게 뜨악하더라고요. 좀 몰랐거든요. 네. 아까 보니까 통상 이 삼성그룹이라는 데가 전직 기자들도 많이 가지만 전직 국정원, 전직 경찰, 전직 검사, 전직 판사 등등등등.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 진짜 거의 민간 국정원처럼 운영이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내가 삼성전자 이재명 회장 요즘 장사도 안 돼서 막 죽겠어요. 예.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돌아왔어요. 내가 이재명을 만났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 이재명 만나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약간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디 갔을 때 지표종, 야 이 물고기가 살면 여기 일곱수네. 네. 그렇죠. 쉬리, 여기 보니까 쉬리가 사네. 일곱수네. 그런 것처럼 전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행위가 삼성전자 회장이 야당 대표를 왜 만났을까? 삼성의 그 정보력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한 2개월 만입니까? 네, 6만, 자, 6만 원을 전자를 돌파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뿐만 아니라 뭐 LG도 만나고 다른 대기업들도 만나라 이런 이야기 이제 나오던데 어쨌든 이제 그만큼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국민들의 바람이 반영이 되니까 주가가 올랐다, 경제가 안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확실한 신호를 줬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봉 제가 기자님이 이제 네. 내용적인 걸 말씀 주셨는데 네. 제가 외적인 걸 갖고 이재명 대표님의 그 2심 그리고 대법 이게 대선에 아무 문제 없다. 너무들 불안해하시는데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뭐 공소장 변경 그 건을 보고 이건 무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633 기본적으로 선거법에 대해서 633이 원칙입니다. 내규죠 일종의. 그게 뭐 그런 법은 없어요. 내규인 거잖아요. 633 해라. 이건 법이죠. 6개월 내에 기소해라는 법인 거죠. 그 부분은 법이지만 이제 633은 그런데 이제까지 633을 법원이 지킨 경우도 없어요. 하나 분명한 것은 대법원은 선입선출을 정확히 지켜왔습니다. 조국 지금 구속돼 있는 조국 혁신당 대표께서 대법 그 판결 받는 것도 정확히 선입선출 그 번호에 의해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께서 예를 들어 지금 대법을 얘기한다는 뜻은 뭐 대체로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는 뭐 그런 전제일 거 아니에요. 대법에 몇 개의 사건이 앞에 있는지 그 부분을 또 봐야 됩니다. 그걸 건너뛰고 갑자기 또 뭐 땡겨서 한두 달에 끝냈다? 아마 대법원장도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압박이 있듯이 비슷하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633을 법원이 지킨 적도 없다. 이제 와서 갑자기 그거 지킨다고 한다? 선입선출을 정확히 지킨 게 대법원이다. 그렇게 보면 아마도 제가 숫자를 안 세봤지만 결코 그리고 또 하나 관행적으로 검찰 수사도 중단입니다. 법원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중단이죠. 그들이 윤 측과 그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진행된 사건은 그래도 판결을 해야 된다. 그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자,